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자, 이승훈과 함께 산업위생관리 자격증 따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니터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증후군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책은 김문사, 이 도서출판 김문사 책입니다. VDT 영상 단말기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교재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교재 27페이지를 뒤십시오. VDT 영상 단말기 증후군. 컴퓨터 단말기를 오랜 시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 그 여러 가지 증상이 뭐 있습니까? 눈 아프죠? 그 다음 눈이 침침하죠? 오래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아프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이제 팔이 길리죠? 그런 거. 피가 안 통하는 듯이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증상, 증후군이에요. 이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왜 이제 새집에 들어가 보면 새집에 이제 벽지 냄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새집 증후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헌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퀴퀴한 냄새 나죠? 그게 이제 헌집 증후군. 그 증후군이 붙는 거 한번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그 새집 증후군, 헌집 증후군, 여기에 이제 영상 단말기 증후군, 이제는 뭐가 나올 범직합니까? 여러분들 맨날 보시는 그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 증후군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제 카카오톡 증후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거 맨날 주고받고, SNS 뭐 이런 거 하다가 한번 딱 중지해 보세요. 그거 궁금하죠, 그죠? 그것도 뭐 아주 뭐냐면 이게 정신적으로 그게 좀 고충스럽습니다.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증후군이라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제 죽을 병은 아닌데,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 그 가벼운 그러니까 하나의 병적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증후군이라 한다 보시면 돼요. 어느 사람은 세차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세차에서 나오는 그 냄새. 저도 뭐냐면 그런 편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환기를 안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세차에 이제 좀, 매니아들은 그 이제 세차 냄새를 오래 이제 그러니까 간직하려고 창문을 꽁꽁 닫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세차에서 나오는 게 포르말데히드입니다. 포르말데히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포르말데히드는 뭐 1급 발암성 물질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기체상으로 이렇게 흡입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직업병이나 아니면 뭐냐면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가장 뭐냐면 기초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증후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위험 요인을 보게 되면 작업 자세, 작업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작업 환경. 그런 게 이제 휴식 시간. 그 다음에 너무 짧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휴식하지 않고 계속 작업한다든지, 그 다음 뭐 작업 부하,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충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굳이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별도로 설명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징후예요. 징후, 신체 부위, 근육, 신경, 뭐 관절 뭐 이런 거 쭉 해서 여기 전자파까지도, 여기 이제 전자파는 보게 되면 여성의 출산 이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전자파가.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안면 피부에 그러니까 가려움증. 그리고 이제 그 여드름인지 이게 뭔지 자꾸 뾰룩지 같은 게 자꾸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 단말기 그러니까 모니터를 많이 봐가지고 이게 좀 그러니까 그 피부에 이런 질환이 여드름 같은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그 의심을 해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 내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라든지 그 체내에 뭐냐면 쌓여있는 사실은 피부 자체가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그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
제일 뭐냐면 괜찮은 게 양파입니다, 양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성인들한테 이 양파 좀 권해도 안 하더라고요. 뭐 뾰룩지는 몇 개 막 놔두만. 그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거 상처가 치유돼도 이제 좀 이제 그 땅구멍처럼만 그런 이제 피부가 이제 매끈매끈하지 못하고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양파를 어떻게 하느냐면 잘게 잘게 썰어요. 그걸 뭐냐면 썰어가지고 이렇게 뚝뚝 붙이면 됩니다. 오이 갖다 붙이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위에 이제 붙여놓으면 그 몇 번만 해도 그 이제 피부에 이제 여드름 같이 솟아나는 것들이 상당히 뭐냐 완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이 이제 더부룩하고 좀 이제 그럴 때도 양파를 그 이제 갈아가지고 거기에 뭐냐면 좀 이제 그냥 먹기에 좀 그러면 다른 걸 조금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요 첫째가 신체예요. 신체가 건강해야지 책상에 오래 앉아가지고 남보다 더 이제 집중적으로 왜 그러냐면 공부 한참 하다가 아이고 속이 이게 왜 이러지 그래봐요 공부가 되나 안 되지. 그리고 신경이 거기에 쏠리는데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냐면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미리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팁이에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양파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럼 즙으로 갈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부위는 근육 뭐 이렇게 쭉 있고 전자파, 피부, 그런 거, 이 광민감성, 간질 같은 거. 눈이 왜 간질간질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깁니다. 이렇게 깔짝거리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안압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가게 되면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예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정부를 예방하려면 일단 일일 작업시간 4시간. 요거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요게 이제 이런 숫자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체크해야 됩니다. 일일 작업시간이 4시간이다. 이거 4시간. 꼭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 뭐냐면 1시간 작업한 후에 10분간 휴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원래 그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수업 같으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하고 눈높이는 수평선상 아래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냐면 내가 눈이 있다. 그 다음 모니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수평선상, 그러니까 이게 수평이라고 보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이 바라보는 높이는 요 높이. 10도. 요게 10도라는 거예요, 요게. 10도. 그 다음에 이제 눈과 화면의 중심거리는 40에 75cm. 두 뼘. 그래, 여러분들이 딱 그러니까 이 코에 갖다 대면 눈에 그거 대면 안 되니까 코에 갖다 대고 이렇게 두 뼘을 잡으면 딱 적정거리입니다. 그 정도 떨어져야지 된다. 그래서 인척이 중요한 거예요. 인척. 내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손뼉, 팔 길이 이런 거 가지고 뭐냐면 거리를 뭐냐면 기억해 두는 게 오래 간다. 그지? 그럼 모니터하고 몇 뼘? 두 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등받이. 90에서 105도. 그러니까 뭐냐면 90에서 바로 딱 앉으던가 아니면 약간 제끼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작업 끝면과 키보드 사이는 15cm. 그래, 작업 끝면하고 키보드하고 사이가 15cm 정도. 요거 15cm 정도 이상 확보를 한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한번 그려놓은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저렇게 지금 내가 이제 이건 직접 그린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뭐냐면 바라보는 이 모니터, 이게 모니터입니다. 모니터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5도 아래쪽 이 각도죠. 이 각도로 뭐냐면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각도로 바라보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팔꿈치하고요. 요거 이 각이죠. 90에서 100도. 이거는 이제 손목은 꺾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작업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꺾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리가 15cm 정도 떨어지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의자 높이는 38에서 55cm 의자 높이가. 그 다음에 이 각. 여기서 뭐냐면
그 허벅지에서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부분 90에서 100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면이에요. 발바닥. 보시면 발바닥이 약간 높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 면이 어떻게 전부 다 땅에 닿아야 돼요. 이 면이 전부 다 발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닿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책상의 높이는 이 높이가 이제 적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높이가 돼야지만 한 70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70. 이 70이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40. 예. 40, 70.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한 30cm 정도 난다. 너무 뭐냐면 센치에 연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이 숫자까지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각도 같은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면 돼요. 시험에 나올 때. 이게 각도.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하고 뭐가 되면 이 거리가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보통 뭐냐면 두 뼘.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두 뼘이라 했죠. 두 뼘. 이렇게 확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조명은 대조가 너무 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내 조명이 어둡고 이게 뭐냐면 너무 밝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조가 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에 훨씬 더 이제 피로도가 이제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의 바탕색이 검정일 때 이게 바탕색이 검정이죠. 주변 조도를 그러니까 300 내지는 400 룩스 정도. 이게 조명의 이제 그 밝기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 룩스 범위로 한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규정사항입니다. 대충 그냥 저러한 규정이다. 그 400 정도 보면 돼요. 검정일 때는 400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는 이제 모니터에서 항상 이 이제 외부의 이제 구조물이나 이 구조물도 땅에 닿는 구조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번개 칠 때 뭐냐면 번개 칠 때 거기에 그러니까 그 피뢰침 같은 거 그 땅에 접지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접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코올로 뭐냐면 세척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손때가 묻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 나오는 이제 지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물로 해서는 잘 안 닦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로 세척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실 온도는 18에서 24도, 18. 그러면 이제 18도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뭐냐면 그 뭐 적합한 온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봄 정도의 온도가 아마 24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실 온도는 18에서 24도. 하필이면 18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실 온도, 습도는 60% 정도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두면 돼요. 60%. 이게 60%다. 그러니까 요거는 60%다. 몇 프로에 몇 프로, 뭐, 어느 사람은 40에서 60이고, 어느 사람은 40에 70이고, 어느 사람은 또 30에 70인데 이게 뭐가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운데 거 찾으시면 돼요. 가운데 거.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명심을 해요.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거죠. 모니터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뭐냐면 이렇게 탐지해보고 이게 팔꿈치가 얼마나 그랬지 뭐 이렇게 금방 뭐냐면 앉아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숫자를 굳이 뭐냐면 외운다. 이거는 낭비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렇게 그림 그려드리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개념을 익히라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 개념 익힐 거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외워야지 될 거 하고 이게 양분을 딱 해야 돼요. 앞에서 뭐냐면 007 가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거는 왜? 완전히 외워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외울 것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대충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익혀가지고 대충 넘어갈 것.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지만 공부하기가 수월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 관련되는 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몇 문제만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교재 45페이지에 VDT 증후군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 어느 거냐고 그랬어요. 안면 피부염, 눈질환, 강광성, 간질. 이거 많이 보면 이제 눈이 이렇게 좀 뻑뻑하고 간질간질 할 때가 있죠.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전리방사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전리방사선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에 여기 지금 뭐냐면 VDT 증후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전리방사선 이 전리라는 말은 전리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뭐를? 세포 변형을 유발하는 거예요. 네. 생물체, 생물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생물체 내의 세포의 변형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뭐가 됩니까? 전리방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모니터 오래 보던 사람은 다 죽고 없겠죠. 그치? 예? 이게 뭐냐 말이 되는 얘기냐고, 전리방사선이 저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핵을 이야기하는 핵,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핵. 핵방사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중성자탄이 있죠. 중성자. 그 다음 뭐 양성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알파. 그 다음에 이제 왜 라돈 같은 거 이런 거요? 그 방사선에 들어갑니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이런 것 등이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한번 보게 되면 얘가 뭐냐면 입자. 자, 얘가 뭐냐면 입자가 있어가지고 세포 물질이 뭐냐면 여기에 세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얘가 뭐냐면 하는 역할은 전리방사선이니까 투과력이 좋아가지고 이 세포 벽을 뚫고 들어가면 이렇게 빵 때려요. 네. 때리니까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쪼개지겠죠? 이게 파편이 되면서 뭐냐면 쪼개져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날라가 이렇게. 날라가서 주변에 있는 것까지 뭐냐면 여기 지금 두 개 있는 얘도 때려요. 때리니까 얘도 뭐냐면 쪼개지겠죠? 그래서 뭐냐면 쪼개진 것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쪼개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투과 해가지고 쭉 세포 내부를 뭐냐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그러면서 뭐냐면 얘가 그대로 뭐냐면 있어야지만 이게 뭐냐면 DNA가 제대로 뭐냐면 복사가 딱딱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손에 뭐냐면 다쳤어요. 예를 들면 손에 다쳐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뭐 여러분들 다치면 피가 나고 그 다음에 혈청이 이제 막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될 때 딱쟁이가 생기고 딱쟁이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살이 돋아나죠. 그게 복사입니다. 그래 원래 뭐냐면 있던 그러니까 살 모양으로 계속해서 세포 복사가 일어나가지고 청청이 메워져가지고 원래 원피부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게 복사인데 이 세포 복사가 뭐냐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포 복사가. 그러면 이제 세포 복사가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럼 이 DNA 같은 경우도 뭐가 됩니까? 나하고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이거 뭐냐면 DNA를 그러니까 세포 그 DNA 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식이 뭐냐면 잘못 복사가 된다는 거예요. 돌연변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특히 뭐냐면 이런 것들은 DNA 그 다음에 이제 RNA 이것에 뭐냐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 DNA나 RNA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뭐냐면 전리방사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전리라는 것은 뭐지? 그럼 비전리라는 것은 전리와는 개념이 다르죠. 비전리는 이건 비전리. 이거는 말 그대로 비라는 말이니까 뭐가 됩니까? 생물이나 세포 내에 뭐냐 변형을 유발하지 않는 방사선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리 방사선. 여기에 뭐냐 비전리 방사선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은 흔히 잘 알지만 자외선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시광선 적외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뭐가 되면 비전리 방사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로 뭐냐면 이제 그 VDT 증후군에 해당되는 거는 비전리 방사선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비전리 방사선에 의한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4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상 표시 단말기 VDT의 취급 자세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물어보니 내각은 75도. 75도가 아닌 내각이 어떻게 되면 물어보면 이렇게 있으라고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죠? 요게 허벅지, 요게 다리. 요게 어떻게 됩니까? 90도 내지는 100도 그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게 금방 나오고 눈으로부터 화면까지 시거리 40cm 이상 두 뼘 그랬죠. 그 다음에 시선은 10도 내지는 15도 아래 그렇죠. 작업자 어깨가 들리지 않아야 하고 팔꿈치 내각은 어떻게 됩니까? 팔꿈치 이 팔꿈치예요. 요거하고 뭐냐면 이 키보드하고 평행이면 요거는 놓으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90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고 발바닥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닿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 영상을 제가 한 3번
네 번째 촬영을 하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 강의는 걔가 어떻게 되겠는데 제가요. 안 하면 뭐 걔가 아는 대로 떠들면 되는 건데 걔가 이 카메라나 이런 쪽에는 영 소질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냐면 지금 찍었다가 또 버리고 또 찍었다가 버리고 계속해서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늦게 올라간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가 되느냐면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이 영상을. 그런데 지금 바로바로 찍어서 바로바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어진 점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IT 기술자가 아니라서 혼자 찍고 혼자 이게 뭐냐면 전부 초점 조정하고 그다음 뭐냐면 화각 조정하고 이거 전부 다 혼자 다 합니다. 편집하고. 그것도 레코팅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유튜브 방송에 이제 올리고 이걸 뭐냐면 오로지 온리 제가 혼자 합니다. 그래서 이 PPT 작업 이것도 뭐냐면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잘했죠. 그래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거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제가 이제 이거 해드릴 겁니다. 혹시 뭐가 되냐면 제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뭐냐면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기에 다 풀어내면서 공부가 즐겁도록 피곤하고 뭐 괴롭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즐거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